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해양경찰청 해체,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기능 축소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특검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이 흘러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문화평론가입니다. 김성수 선생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일단 담화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사실 국민들에게 좀 미흡한 그런 소통의 형태였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과는 참 시기가 굉장히 늦은 것 아닌가, 그런 평가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대책들이 제시가 되었죠. 그런데 예. 이런 대책들이 정말 이게 알맹이인가, 그리고 그대로 실천이 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지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기대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담기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직도 18명이 그때 남은 상태에서, 실종자들이 18명이 남은 상태에서 실종자들 구조에 대한 대책들이 없고, 오히려 해경의 해체 같은 경우는 실종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대책이었다는 점에서 예. 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당연히 그런 반응을 내놓겠지요. 진정성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어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부분, 그리고 담화 말미에 그 희생자들 몇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명하면서 눈물을 흘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좀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과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 이제 워딩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 사과를 하면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대통령으로는 할 수 있을 수준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과를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평가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눈물을 흘리신 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민들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로 그 희생자들의 이름도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물론 그 원고를 읽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런 실수들이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희생자 중에서 영웅들의 이름을 갖다 부르는 부분에서 무려 3분이나 이름을 틀리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눈물이 저는 또 이제 연극을 오랫동안 연출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저러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눈물을 흘리시고 싶으셨던 그런 마음이 더 우선하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을 조심스럽게 해보는 것이, 보통은 눈물이 흐르면 울컥하는 상황 때문에 말을 잘 잊지 못하기 때문에 예. 끊어서 쉬었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이 메이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목이 메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이게 과장되거나 증폭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통 연기를 할 때나 가능한 일이죠.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박 대통령이 해경 해체, 그리고 해수부 안행부 기능 축소, 국가안전처 신설, 이런 계획 밝혔습니다. 해경이 주도하고 지금 해수부 안행부가 어쨌든 현재 아직까지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이거 시기상 적절한 발표였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매우 부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해경은 멘붕 상태가 왔죠.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해경이 조직이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는 과정에서 지휘 체계가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그런 상황들이 없고, 그리고 해경이 지금 권위가 이렇게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현장에서 뭐 해경의 지휘를 제대로 따라서 일이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죠. 예. 그리고 지금 해경의 그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원래 오늘이죠. 오늘 그 실기 시험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그냥 없애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체를 발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폭주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해경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아니겠죠. 더군다나 지금 온 해경의 신경이 실종자들의 구조에 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할 때 바람직한 일이 결코 아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대책들을 이렇게 여러 언론에서 또 같이 제시한 것들을 갖다 좀 뜯어보면은 예.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이 해경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지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닌 걸로 지금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안전처 쪽으로 권리와 조직 체계가 이양되는 것이지 해경이라고 하는 조직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해경이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해경이 어떤 이름으로 불리던 간에 우리들의 해상 안전과 해상에서의 어업 지도라든가 또 그리고 해경들이 지금 뭐 하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이 갑자기 사라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경의 해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어떻게 보면 수습의 의지를 담고 있는 그런 언어였긴 하지만 앞으로 실체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참고로 진짜 해경이 해체가 된다면 참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해경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문제는 문제대로 고스란히 남아있겠고, 그리고 각 전문대나 대학에서 해양경찰 학과가 있었거든요. 이 학과는 다 어떻게 되게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을 갑자기 어느 아침에 이렇게 바꾸는 것,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해경 해체라는 그런 단어에 좀 집중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유가족 그리고 특별히 실종자 가족들 구체적인 구조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점이 좀 유감이다. 이런 입장 나왔었고요. 예. 특별히 이제 유가족과 실종자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어제 담화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유가족이나 실종자들의 요구 모두 수용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두 다 수용되진 않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제 진상조사위원회하고 특검 이 두 가지는 받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이거는 법률 그리고 특별법 이런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지금 당장 꾸릴 수 있다고 해도 예. 그것이 어떤 권한을 갖고 어떻게 일들을 진행해 나갈지는 또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국회를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묘한 말씀을 담화 안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국회가 빨리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법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원칙적인 언급이긴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다시 국회로 책임이 떠넘겨지는 건 아닌가. 그 안에서 또 정쟁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담화를 진행하고 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담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어제 담화 내용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정작 이렇게 말해놓고도 본인과 또 청와대 참모진 주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단 말이죠. 예.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언급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모순적이죠. 상호 모순적인 언급이 이거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가 조직상으로는 컨트롤 타워에 있고 그리고 또
그 실질적으로 청와대가 여러 가지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이번엔 특히 KBS 사태를 통해서 확인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책임이 있는데 청와대나 혹은 일을 잘못한 그런 어떤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피아와의 척결을 얘기하면서 아주 강도 높은 그런 관피아와의 대결,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피아와의 대결에서 말씀하신 것만 보면 이것이 다 제대로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공무원들이 앞으로 공공기관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기준들이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본인께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지금 낙하산이 가장 많은 정부예요. 이건 연합뉴스 기사에도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장 중에 절반이 낙하산으로 들어갔고 예. 그중에서 특히 전문가들의 비율은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야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과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대국민 사과가 표현되는 언어의 수준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표현이 됐지만 우리가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사과에는 그 정말 처절한 자기의 통회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통회는 없지 않느냐. 그야말로 사과만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알맹이에 대한, 특히나 청와대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다 빠져나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관피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은 스스로 그 낙하산을 50% 이상을 해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관피아를 척결하겠다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책임에서 벗어나 있고 자기는 거기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식의 그 어떤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개각이라든가 인적 쇄신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고요. 나중에 그렇죠. 민경욱 그 청와대 대변인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돌아온 후에 뭔가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언급은 했습니다. 그 시기를 놓고 6.4 지방선거 이후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적 쇄신은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인적 쇄신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일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유착 관계에 놓여 있다고 의심스러운 그런 인사들, 그리고 또 무능함을 아주 절실히 드러낸 그런 인사들이 내각을 계속 책임지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인선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이라든가 혹은 시민사회단체에도 충분히 그 의견을 물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거국 중립 내각을 해야 된다, 그 내각의 총세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심지어는 내각 총세타 같은 경우는 여권의 아주 주력 인사들 입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데도 이번에 담화에도 그런 내용이 다 빠졌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아랍에미리트 순방 갔다 온 다음에 6.4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사실상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정한 시간을 또 놓치는 거죠. 사고가 있었을 때 정확하게 아주 빠르게 그 사고의 핵심 원인들과 또 관련돼 있는 관련자들을 색출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확실하게 틀어주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조직이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직 개편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인적 쇄신과 확실한 그런 관련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옳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박 대통령이 담화 말미에 특별히 유병한 전 세무그룹 회장 그리고 청해진 회원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그 내용만 본다면 어떤 사법적 판단을 대통령이 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할 정도로 강한 톤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책임의 소재를, 책임의 크기를 정부보다는 선사, 또 유병헌 씨 일가 쪽에 좀 씌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만큼 아주 강력한 그런 표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원파와 유병헌 전 회장에 대한, 세모 전 회장에 대한 그런 수사라고 하는 것은
이번 사고의 책임자를 가려내는 그런 그 부분 중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예. 자, 사고는 참사는 이 부정한 기업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참사 이후의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충분히 구조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희생자, 죽음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책임이 정부에 여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과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일단 그런 정황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다면은 분명히 그 유병헌 일가에 대한 그리고 또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어떤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정부에 대한 아주 준엄한 그런 비판들과 또 책임 그런 것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추상적인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비도덕한 그런 운영을 하는 기업이 지금 현재 청해진 해운뿐이겠습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도덕한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만들어 놓고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법인세를 탈루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뒤로 그 배당금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회사에 자기 돈을 빌려줘서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지 이런 걸로 회사를 갖다 쏙쏙 빼먹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회사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뭐 몇 가지 회사들은 실제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도 있고요. 특정한 외국계 펀드와 관련돼 있는 회사들은 전부 다 이런 부실한 상태죠. 그러면서 그 나라 돈을 빼먹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법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부분은 또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청해진 해운 같은 회사가 다시는 자리를 잡을 수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그 말씀 그대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실행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그것은 이번 사고에서 절반 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구조하지 못한 최소한 38분에서 최대로는 120분 사이에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냥 철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와 책임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 좀 미흡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김성수 정치문화평론가로부터 얘기 들어봤습니다.